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리버스 모기지라는 것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요. 특히 근로생활자로서 경제활동을 해오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끝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이건 뭐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와는 별개의 문제겠죠. 계속해서 들어와서 캐시플로우를 내가 생활비에 써왔던 그런 상황이 뚝 끊기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미지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그럴 방안 중에 하나겠죠. 미국인 홍길동 씨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매달 얻어오던 이 현금 수입이요,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거주하는 부동산,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한 채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뭐 다른 자산도 있겠지만 논의의 목적상도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생활에 이제 70세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이제 은퇴 생활을 즐기셔야 되는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현금 마련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리버스 모기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버스 모기지가 뭐냐? 리버스 모기지잖아요. 일단 모기지가 뭐죠? 많은 분들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요, 내가 매달 이자와 원금 또는 뭐 이자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갚아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죠. 그게 모기지입니다. 그렇다면 리버스 모기지는 뭐냐? 모기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라는 건 같은데요, 내가 계속해서 갚아 나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다라는, 말하자면 이게 역이죠. 리버스인 거죠.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집에 쌓여있는 에쿼티, 밸류가 있는 거잖아요. 에쿼티라는 것은 내가 집을 100만 불짜리를 샀는데 거기에 론이 20만 불이 있다 그러면 80만 불 어치는 내 재산인 거죠. 이걸 에쿼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 재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라는 겁니다. 뭐 일반 모기지하고 리버스 모기지하고 돈을 빌린다라는 것은 같지만 결국 리버스 모기지는 실질적으로는 내가 갚는 행위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나의 라이프타임 동안에 돈을 은행으로부터 받는, 계속해서 빌리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집에 쌓여있는 에쿼티,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리버스 모기지에서 돈을 받는 그 방식은 일시불로 한 번에 받는 경우도 있겠고요. 뭐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받는 그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앞서 일반 모기지와의 차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그래도 융자와 어떤 부분이 다를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페이먼트를 해야 되죠. 일반 융자는요, 모기지는요. 그래서 내가 갚아 나가는 것임에 비해 그 반대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리버스 모기지도 돈을 빌리긴 빌리는 건데 언제 갚느냐라고 하면 내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만약에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 또는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 갚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집의 가치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내가 평생 동안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씩 받는데 그걸 안 갚아도 된다고, 그리고 나는 또한 그 부동산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100만 불짜리 집인데 내가 계속해서 뽑아 쓰는 돈이 극단적으로 이 100만 불보다 훨씬 더 늘어날 때까지 내가 산다고 하면 그래도 나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계속 산다라는 건데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라는 거죠.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몰기지 보험료라는 거를 납부하는 거죠. 이 FHA니까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하는 이들을 위해, 리버스 몰기지를 위해 발행하는 보험이 있는데 여기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이와 같은 차이가 설사 발생하더라도 보험에서 커버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말은 앞서 사례로 들은 것처럼 몰기지 금액, 몰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빌린 토탈 금액이요, 집값보다 더 높아진다 하더라도요, 나는 나중에 그 집을 앞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을 때 갚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 가격까지만 나는 갚아도 된다라는 거죠. 뭐 예컨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뭐 내가 리버스 몰기지로 인해 내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내가 사후에 빚을 남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페더럴 프로그램에서는요, 집 가격,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러나 제약이 있습니다. 최대 97만 800불이라고 하네요. 2022년 기준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2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그 에쿼티를 다 리버스 모기지에 활용한다 해도 최대치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홈 밸류는 97만 8천 불, 뭐 100만 불이라고 하죠. 100만 불까지에 대해서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버스 모기지를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분명히 궁금할 텐데요. 어떤 거냐?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임대부동산, 뭐 투자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 이와 같은 프로퍼티를 대상으로 리버스 모기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요, 이 거주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충분한 에쿼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 모기지 있잖아요. 내가 보통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최소한 집 전체 가격의 45% 이상은 나의 에쿼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서 돈을 받을 때요, 이와 같은 기존의 프로퍼티에 같이 맞물려 있는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요. 62세 부부 중에 한 명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이 되는 부동산은 단독주택 또는 2에서 4까지 해당되는 4유닛 건물까지 자격을 갖춘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리버스 모기지를 유지할 수 있는, 계속해서 내가 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캐시플로우를 얻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 앞서 언제 갚는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집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실 때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전제 조건으로서 내가 해당 부동산, 리버스 모기지를 받은 해당 부동산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만약 이 집을 매각해서 다른 집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리버스 모기지는 갚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계속 본인이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보험료는 계속해서 납부하는 의무가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서 현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리버스 모기지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주택에서 내 에쿼티를 담보로 해서 현금을 내가 추가로 빌리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사례, 홍길동 씨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현금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결국 내 자산을 담보로 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서 집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다운페이 할 수 있는 게 뭐 40만 불밖에 없으면 나머지 60%에 대해서 리버스 모기지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 리버스 모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집값을 사는데 보조를 받은 것으로 끝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현금 흐름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리버스 모기지의 어떤 전형적인 이 사례는요, 요 첫 번째 옵션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해당되는 경우에요, 결국 내 자산을 담보로 현금을 계속해서 받는 건데 어떤 방식이 있느냐? 현금을 지급받는 그 방식의 종류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시불도 가능합니다. 큰 금액을요, 내가 한 번에 받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라인을 받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큰 금액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도 가능하다 이고요. 그리고 매달 지급받는, 뭐 먼틀리 페이먼트일 텐데요.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쩌면 이게 가장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지급받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지급을 받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리버스 모기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앞서 홍길동 씨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은퇴하신 분으로서 물론 그 경우에는 집 한 채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집 한 채만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와는 무관하게 내가 안정적으로 벌어오던 그런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고 나의 어떤 일정한 지출이 있는데 이게 내가 은퇴 이후에도 그 뒤로 내가 20년, 30년, 40년 얼마를 더 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캐시 인플로우
연소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재산의 유무 또는 수준과는 별개로 걱정이 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리버스 몰기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산을 가지고요, 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론을 받는데 이건 론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쫓겨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금 흐름을 쭉쭉쭉쭉 받아내고 내가 사후에는 나와 나의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에는요, 그때 가치를 놓고 봐서 집값이 모기지보다 높거나 낮거나를 따지겠으나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요, 내가 받은 모기지가 더 높다 해도, 내가 지원받은 그 현금 흐름이 집의 가격보다 더 높다 하더라도 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는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평생 지급으로 가는 그런 옵션을 했을 때요, 금액이 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리버스 모기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밸류를 따져보면요, 아까 최대치의 밸류가 100만 불, 97만 불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내가 평생 동안 리버스 몰기지를 매달 받는 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대체적으로 월 2,500불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 말은 연 3만 불 정도 된다라는 걸로 하고, 그렇다면 이 말은요, 100만 불의 자산에 대해서 내가 매달 2,500불씩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요, 다른 상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예전에 어뉴이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다른 영상을 통해서요. 아마 자막에 나올 텐데 비슷한 성격이에요. 결국 어뉴이티라는 것도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가장 중요한 어떤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가 죽을 때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점을 보고 되게 이제 어뉴이티를 가입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금액, 말하자면 밀리언 대비 내가 라이프타임으로 받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놓고 보면 아마도 어뉴이티가 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만 불 버는 거 보면 어뉴이티가 받는 금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물론 어뉴이티 대비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부동산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에쿼티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은 또한 우리는 포텐셜 베네핏으로 감안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어뉴이티에는 없을 테니까. 예컨대 내가 이 100만 불을 어뉴이티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집을 매각하고 나서 나는 또 다른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상대적인 장단점, 고려사항으로 볼 것이고, 또한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런 업사이드 포텐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데 대한 그런 잠재적인 효용을 이 어뉴이티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단순히 어떤 같은 금액 대비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보다는요,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에쿼티가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것을 감안하고요. 그래서 어뉴이티라고 하는 우리 연금 상품과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설명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